우버는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가렛 캠프와 트래비스 칼라닉이 만든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입니다. 우리가 택시를 이용할 때 보통 카카오티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는 것처럼 우버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 기업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도심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택시! 하고 외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산을 썼지만 옷은 다 젖어버리고 덜덜덜 추위에 떨며 40분 정도를 기다리고 나서야 겨우 택시를 잡아 탔던 기억이 납니다. 스마트폰과 앱이 없던 시절 한밤중 도심에서 택시 잡기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앱 하나로 전 세계 택시 산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2021년 10월 기준 기업 가치 91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8조 원의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한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인 우버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2008년 여름, 캠프는 택시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택시 잡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택시 잡기가 쉽지 않을 때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택시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을 태우러 와달라는 픽업 서비스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캠프는 택시 회사에 픽업 서비스를 요청했고 택시 회사는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택시가 도착할 예정이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도착하는 데에는 30분 이상이 걸렸고 어떤 날에는 아예 택시가 오지 않은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캠프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비싸면서도 불편한 택시 서비스에 대해 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캠프는 데이트 시간에 늦어 불안한 마음으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2007년에 출시된 아이폰을 들고 있었고요. 이때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이폰으로 차를 부르면 어떨까? 엔지니어였던 그는 아이폰에 위성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반도체가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동차에 GPS 기능이 있는 아이폰이 설치되어 있고 승객도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면 GPS 기능을 활용해서 앱을 통해 승객이 있는 곳으로 차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캠프는 이 상상의 서비스를 우버캡이라고 이름 짓고 사업가 친구인 칼라닉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칼라닉 또한 이 서비스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고 여러 번의 사업 경험에서 쌓은 다양한 지식들을 활용해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같은 해인 2008년 캠프와 칼라닉은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에 도착하였습니다. 하필 그날 눈보라가 몰아쳐서 눈발을 뚫고 행사장에 가느라 엄청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파리의 택시 운전사들은 불친절하기로 소문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인사하는 법도 없고 가까운 거리는 가려고 하지도 않고 거스름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눈보라가 몰아치자 택시 운전사들은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캠프와 칼라닉은 눈보라로 인해 택시를 잡지 못하고 우연히 에펠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미 우버캡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던 둘은 파리에서도 역시 택시 문제를 실감했습니다.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에펠탑의 꼭대기로 올라가 다시 한번 우버캡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둘은 본격적으로 회사를 함께 시작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캠프와 칼라닉은 우버캡 설립 초기에 사람들이 앱을 통해 고급 차량인 리무진을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캠프는 리무진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전사도 고용할 계획이었지만 칼라닉은 앱을 통해 기존의 리무진 운전사들과 승객들을 연결시켜주고 요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중개자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캠프는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칼라닉과 함께 리무진이 한 대도 없는 리무진 호출 서비스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버캡은 승객이 아이폰 앱을 통해 리무진을 호출하면 리무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 리무진 기사들이 승객이 있는 곳으로 가서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앱 버튼 하나로 고급차를 부를 수 있는 우버캡의 편리한 서비스에 큰 관심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우버캡의 앱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가파르게 상승하던 시점인 2012년 5월, 새로운 경쟁사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리프트란 이름의 이 신생 스타트업은 당시 크지는 않았지만 우버캡과는 조금 다른 서비스로 우버캡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승객을 태워줄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운전면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돈을 벌기 위해 택시 운전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개인 자동차는 여러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우버캡은 서둘러 리프트 회사처럼 운전면허만 있으면 앱을 통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우버X라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택시 운전사들은 우버캡이 택시 면허도 없이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한다면서 서비스에 반대했고 법적 소송을 걸었으며 우버가 진출한 지역 곳곳에서는 우버 회사와의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칼라닉이 우버의 대표로 있는 이 시기에 우버캡은 택시를 의미하는 캡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회사 이름을 우버로 변경하여 분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택시 운전사들은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다른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된다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서비스에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반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겠네요. 하지만 사람들은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렵고 택시 운전사가 승객을 태우고 담배를 피우거나 듣기 싫은 정치 얘기를 계속한다든지 요금을 속인다든지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만 받으려고 하는 등 기존의 택시 서비스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우버X 서비스를 좋아했고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버X 서비스는 기존 택시 회사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면서 우버 기업의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로 떠올랐습니다. 초반에 우버를 탄생시켰던 고급 리무진 서비스는 우버 블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우버의 전체 사업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버는 현재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도시에 진출하며 매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업 가치 약 108조 원의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한편 진출하는 나라마다 택시 회사와 법적 분쟁을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진출한 지 2년이 채 안 된 2015년 3월 법적인 문제로 인해 우버X 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물론 현재는 서비스를 조금 변경하여 한국에서 티맵과 손잡고 우티라는 택시 호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2015년 우버이츠라는 새로운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며 사업의 영역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앱을 통해 승객을 실어 나르는 것에서 음식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살짝 수정한 서비스인 것입니다. 우버이츠는 폭풍 성장하여 현재 우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비대면이 중요시되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동차를 타는 것을 꺼리게 되자 우버X의 서비스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보다 배달해서 먹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배달 주문이 많아지게 되자 우버이츠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우버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버는 그 이외에도 우버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버가 가지고 있는 핵심 서비스인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거나 차량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는 향후 도심항공교통인 에어택시를 예약하거나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기업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버가 테슬라 편에서 이야기했던 테슬라의 로봇택시 서비스인 차량 호출 서비스와 구글의 자율주행 로봇택시 웨이모, 그리고 그 외의 자율주행 개발 기업들과 자율주행 로봇택시 호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버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우버의 가렛 캠프나 트래비스 칼라닉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의 택시 서비스에서 불편했던 점들을 찾고 개선하여 사람들이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버의 서비스에 폭발적으로 열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과 가족들이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밤에 초등학교 3학년인 큰아이 방에서 슈퍼TV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녹음 중에 아들이 자꾸 코를 고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말만 벌써 3번째 녹음 중입니다. 저도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합니다. 아빠표 스토리 슈퍼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